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중청의 최영규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정책 총괄 지원 실장을 지낸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를 모시고 최근에 폭로한 사실들을 하나씩 짚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충청 구독자 여러분들께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한 달 넘은 것 같죠? 네. 네. 한 달 하루 모자랍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네. 저랑 방송을 시작한 지가 10월 23일이니까 거의 오늘로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하기로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너무 바쁘신 관계로 이제서야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명태균 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캠프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료들이 여러 증거로 쓰이면서 많은 일이 있었죠. 네, 네. 지금도 사실은 이제 아직도 살아있는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공천 개입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살아있는 이슈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외장 하드디스크 7기가 그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사실 폭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최근의 사안들을 보면서 다시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게 된 거죠. 글쎄 뭐 폭로라고 하시던데 저는 폭로 뭐 이런 단어를 좋아할 이유도 없고 또 뭐 제가 뭐를 특정한 것들을 폭로하기 위해서 시작된 일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뒤흔들 정도로 한 2달 정도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3달 정도가 됐죠. 그렇게 지속되는데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 또는 지도자급에 있다라고 스스로들 자임하는 사람들이 어찌 한마디도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만 다닐까,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이럴까라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파일들을 한번 들여다보게 됐죠. 2년 반 정도 이제 창고에서 잠자고 있었던 파일을 꺼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명태균 씨 회사 그 보고서도 보게 됐고, 그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이제 소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 또는 지금 현 정권 최고 실세나 또는 책임자라는 분들이 거짓으로 또 위선으로 가려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이면서 그 뒤에 이제 가로수길의 예화랑이라든지 또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시 후보에 대한 악마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공개가 되게 됐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갖고 계신 그 하드디스크가 윤석열의 지금 판도라를 열었다. 저희가 제목처럼 그렇게 판도라 상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교수님 평상시에 메모하는 습관이 좀 많이 있으셨고 정리하는 습관도 좋으신 것 같아요. 그 파일이 한 6천여 개 되는데 이제 좋게 보면 제가 성격이 이제 일찍 그 대기업에서 계열사 사장도 하고 회장실 사장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하는 멀티태스킹이죠. 여러 가지 일을 막 동시에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정리정돈이 되지 않으면 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헷갈리거나 뭐 찾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굉장히 정리정돈을 그때그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구랑 명함을 주고받아도 바로 입력이 되고 거기에 몇 월 며칠자 어떻게 만났다, 어디에서 만났다, 누가 소개를 했다, 이런 것들이 메모가 대부분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얼마 전에 기자분께서 저를 만났다가 깜짝 놀라신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그 기자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고기를 안 드신다고 그래서 고기를 안 드신다는 게 제가 메모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기자분께서 거의 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너무나 바쁘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정리정돈하고 그때그때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 윤석열 당시 캠프에서 했던 일들의 상당수도 제가 정리가 돼 있어서 마지막 대선 끝나고 해단식 하고 이제 그걸 들춰볼 일이 없었지만 지금 와서 꺼내 봐도 대충 이렇게 폴더별로 정리가 돼 있고 뭐 일자별로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먼저 보는데 지금 그게 한 6가지 정도 공개가 된 거니까 향후에 이제 계속해서 어떤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들 앞에서 어떤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하게 간다고 하면 더 제가 계속해서 또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두 번째 이야기는 그 가로수길에 있는 화랑, 뭐 이제 이름이 다 드러났는데 예화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실 건데 선거사무소, 불법 선거사무소로 그 활용된 예잖아요. 그게 이제 11월 초에 제가 공개를 했지만 모든 이목이 이제 명태균 씨 거에 쏠려 있으면서 국민들이나 또는 심지어 정당들도 이제 명태균 씨의 입과
어떤 그분의 녹취록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쏠리면서 처음에는 별로 주목을 상대적으로 못 받았죠.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고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이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한 이제 불법 요소가 있다. 소위 실정법에 위배되는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지금은 훨씬 더 그게 한 2, 3주 지났지만 훨씬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건은 김건희 씨의 측근이죠. 그 김동조 씨에 관련된 것과 그 문화예술계에서 또 김건희의 지인들이 얼마나 많은 인사 개입과 공약을 안에 넣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한 건인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선전에서 여론조작 활용된 건, 그 건에도 폭로를 하셨죠. 네, 뭐 그거는 이제 제가 조작에 대해서 방법론과 이게 활용이 진짜 됐다면 제가 활용됐는지는 모르죠. 그거는 이제 취재나 조사의 영역인데 만약에 활용됐다면 이런 식으로 활용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취재 결과 놀랍게도 현재까지 그 보도된 내용에는 상당히 거의 뭐 그에 일치하게 지금 활용이 됐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원희룡 전 장관이 대통령실 이전 건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되게 황당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문서로 신 교수님이 제대로 이제 반박을 했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됐나요? 네네. 그 부분은 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온 국민이 달을 가리키고 있어요. 즉 용산으로 갑자기 왜 이전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 질문이죠. 온 국민의 궁금증이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해명하기를 대통령실 이전을 내가 건의했다. 그것은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한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핵심이 다른 것을, 포인트가 다른 것을 해명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이제 황당하게 되는, 오히려 이제 굉장히 좀 속된 말로 뻘쭘해지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것을 제가 서류로 다 입증을 해드렸죠. 뭐냐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는 그 내용에 대한 것들, 용산은 전혀 대통령 당선되는 3월 10일까지, 3월 9일 선거가 있었고 3월 10일까지는 전혀 공개된 바도 논의된 바도 없다라는 것들을 거꾸로 입증을 해드렸죠. 네.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시죠. 왜냐면은 그 신용환 교수님이 원희룡 장관하고는 뭐 선거 캠프에 있을 때 또 같이 있었고 많이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 장관님 성격으로 봤을 때는 그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게 용산이냐 아니면은 광화문이냐, 이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얘기를 가지고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마도 이제 그 당시에 소위 명태균 씨의 되진다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게 상당히 이제 국민들한테 소위 임팩트 있게 다가온 거죠. 뭐 날 것 그대로의 말이지만 일상적으로 국민들이 오히려 받아들이기엔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렇게 되진다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단 하루라도 거기에서 살면 뭐 죽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두려움으로 급하게 의사결정을 했겠구나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인식을 하게 되다 보니까 급히 누구라도 해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나온 거 아닐까. 그런데 그런 해명이 오히려 더 사태를 악화시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식자들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하냐, 우리가 그걸 물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긁어 부스럼이 되고, 소위 레이코프가 말하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자꾸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에도 코끼리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용산 이전에 대한 해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왜 진짜 용산으로 이전을 했지라고 하는 궁금증을 더 유발하는, 해명이 더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되는 케이스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그 이제 단체 카톡방 얘기인데, 이거는 오마이뉴스에서 대선 5일 전에 이 단톡방에 대한 보도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캠프 내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 내용이죠. 네네. 그 부분은 역시나 이제 그게 사실이라면 뭐 조사의 영역이죠. 사실이라면
명백하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포함해서 공직선거법 등등의 이제 위반이 다 걸린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확인을 해드렸던 거는 공식 회의체인 아침 전략조정 회의에서 2시간 전에 이제 오마이뉴스라는 언론에 이제 그게 단체 대화방이 120개가 가동되고 있다. 특히 거기서 N-20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아마 20번 방이라고 하는 곳에는 윤석열 후보 포함해서 선대위의 당시 최고 간부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 심지어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까지 들어가 있다. 등등이 이제 공개가 된 거죠. 뉴스에. 그런데 저희 회의 시간에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들킨 거죠. 그러니까 들켰으니까 아마도 이제 그걸 폐쇄했겠죠. 소위 이제 폭파라고 흔히들 부르는 단톡방이나 이제 단체 텔레그램 방 등을 이제 없애고 새로 만들었겠죠. 그거를 원래 불법인 걸 들켰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새로 만들었으니까 제가 회의록에 적어놓은 걸 보면 대체 대화방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해라고 이제 돼 있잖아요. 대체 대화방이라는 뜻이 뭐겠어요? 없애고 새로 만들었으니까 대체란 단어가 들어간 거잖아요. 제가 그날의 회의 상황을 일일이 기억은 못하지만 분명히 제가 회의하고 적어놓은 기록에 대체 대화방이라고 썼다는 뜻은 기존 거를 대체하는 대화방을 만들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소위 들키지 말고 조심해라.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걸리지 말고 걸리지 않게 조심해라. 이제 이런 뜻이었겠죠. 그렇다면 문제는 자 그게 이거 여기까지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6가지를 간추렸기 때문에 네. 맛보기만 보여드렸고 자세한 얘기는 뒤에 나중에 또 해주시고요. 우선 먼저 중요한 거 앞에서부터 하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불법 여론 조작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검찰 직접 증인으로 출두하셨잖아요. 그 내용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 교수가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신 전 실장은 지난 대선 당일인 2022년 3월 9일 윤석열 캠프 주요 관계자들이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를 놓고 전략회의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신 전 실장은 검찰 출석 직전에 명태균 보고서를 윤석열 캠프 밖에서 받았을 확률은 0%라고 말했습니다. 네, 검찰이 가장 먼저 물었을 것 같은 질문이 바로 신 교수님이 가지고 있던 파일과 그리고 강혜경 씨가 갖고 있었던 원본 파일이 같은 파일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먼저 질문했을 것 같고 입수효인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검찰이 가장 급선무로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네네 같은 거에 대해서는 뭐 검찰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검찰이든 그 어디든 왜냐하면 그 동일성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그걸 확인을 했잖아요. 물론 제가 저장한 시간과 그 강혜경 씨가 완성을 해서 저장한 시간은 다릅니다. 강혜경 씨가 완성한 시간은 그 전날 3월 8일 날 대선 전날 6시 뭐 반경이라고 해요. 제가 저장한 건 3월 9일 날 오후 2시 31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습관적으로 어떤 습관이 있냐면 물론 100% 그렇진 않지만 아주 정신없을 때 빼놓고는 파일을 PC나 이쪽에서 다운받을 때는 예를 들어 지금 2024년이다. 그러면 2024 뭐 11 뭐 22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2024 정확히 정렬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24로만 해놓으면 24일도 있어서 이게 막 소팅하다 보면 순서가 뒤섞여요. 저 나중에 파일을 찾으려면 엄청 한참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웬만하면 폰으로 다운받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서 예를 들어 보낸 분이 1122만 돼 있다. 그러면 1122로 찍혀서 다운받은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다운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20220308 뒤에는 똑같고 저 강혜경 씨가 저장한 거랑 앞쪽에 날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전문가들이 분석해 봤을 때 파일은 완벽히 동일하다는 건 이미 입증이 돼 있고 제가 다운받으면서 그렇게 제목이 바뀌었고 다운한 시간이 이제 바뀌어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어서 원본의 진본성에 대해서는 뭐 완벽히 전문가들이 확인을 해준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 있었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이 가장 우리 신 교수님을 공격하는 그 공격 포인트가 바로 전략회의에 신 교수님이 참여를 했는지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짚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제가 정확하게 제가 처음에 뉴스파 타파에다 한 내용을 보시면 회의 때 활용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활용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말로 보통은 캠프에서는 정신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는 회의들이란 말이에요. 몇 퍼센트 차이냐, 어느 세대가 특정하게 갑자기 꺼졌느냐, 어느 지역이 갑자기 뚝 떨어졌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놓고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마지막 날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투표 동료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 날은 관심은 뭐겠어요? 이겼냐 졌냐죠. 예, 이겼냐 졌냐.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생중계 11월 1일 날 밤에 13시간이나 했던 그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의원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죠. 그날 회의가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이건 이준석 전 대표도 국힘 대표도 그날 회의가 없었다는 식으로 이제 어느 언론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예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모 의원께서 내가 당시에 일정 담당을 했는데 그날 회의가 없었는데 있었다고요? 라고 이제 저한테 강하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제가 강하게 답을 하죠. 네, 입증 가능합니다. 나중엔 제가 수사로 가려줘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3월 9일 날 정확히 회의가 2번 있는 거는 제가 자료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오전 전략조정회의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게 당연히 제가 자료로 남아 있으니까 자신 있게 말을 했겠죠. 항상 근거를 가지고 네. 오후에는 긴급회의 그걸 제가 이제 어제 검찰청 들어가기 전에 기자분들의 질문에 이제 제가 답을 드렸죠. 오후에 긴급회의가 소집이 돼요. 파일이 2시 31분에 다운이 돼 있죠. 3시 20분경에 긴급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 긴급회의라고 다를 때는 이유가 있겠죠. 긴급한 뭔가 사유가 있었겠죠. 네, 아마 그거는 명태균 씨 보고서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의는 분명히 2번이 있다는 거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저를 공격하다가는 아마 공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창피를 당하실 수 있겠죠. 제가 자료 공개는 하지 않아요. 할 이유는 없죠. 그건 제가 특정인들이 저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가 반격이나 반응을 안 하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조금 번외의 말씀인데 저를 핵심도 아니고 실세도 아니다. 제 입으로 핵심이다 실세다를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로 제가 국회에서도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회의를 했던 분들은 지금 현 정부에서 장관, 차관, 수석, 비서관, 국회의원 대부분 이 자리 중에 하나를 맡고 있어요. 대부분이 현재도 마치고 또 다른 자리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더 영전돼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로 제가 핵심이다 아니다를 답을 대신 하겠고요. 또 어느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님 저랑 회의 많이 하셨잖아요. 라고 했을 때 한번 그분들의 표정과 반응을 보시면 금방 답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원본의 진위성과 제가 회의에서 참여를 했다, 또 긴급 회의가 있었다, 2번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아마 단 하나도 반박을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6개를 공개한 것 가운데서 단 한 가지라도 저는 지금 1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 한 가지라도 그분들이 반박한 게 있느냐 없습니다. 다만 저에 대한 메신저에 대한 공격과 오염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을 뿐이죠. 일에 대한 거 저는 지금 일을 묻고 있잖아요. 당신들이 한 게 거짓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저 개인에 대한 공격.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얼마든지 공격해도 괜찮습니다. 뭐라고 폄하를 하고 욕을 하든 그 개인적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다 감수를 하겠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그 일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라는 것과 저 개인을 아무리 공격하고 오염시키고 뭐 비난을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는 오염시킬 수가 없다. 본인들이 욕한다고 객관적 자료가 오염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검찰 조사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고인 신문이지만 조사를 받을 때 이렇게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검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했을 텐데 그때 답변하고 질문했을 때 그 느낌상 검사나 조사관들이 이 진실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인지 아니면은 이 내용을 듣고 어떠한 것을 짜맞추려고 하는 건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까지의 수많은 여러 가지 검찰의 행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불신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실무적인 수사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당연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위로 올라가서 어느 단계에서 어느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된다든지 뭐 예를 들어 누락이 된다든지 또는 포인트가 이제 어긋나서 방향성이 바뀐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수사를 하는 단계부터 뭐를 감추고 뭐를 일부러 뭐를 물을 걸 안 묻고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는 생각지는 않아요. 수사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놓고 이제 결정들을 하겠죠. 위에 분들이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지금 답을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또 저도 이렇게 답을 드리는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나중에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저는 피의자 같으면 자기 방어를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를 뭐 일부러라도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제가 참고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거에 참고인인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있는지를 저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주저리 다 이야기를 해놔버리면 이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꾸로요. 제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들이 만약에 방향성에서 완전히 어긋났거나 했을 때 제가 거꾸로 언론에서 오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대로 진실이 규명되고 방향성이 올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당연히 올바로 가기를 소망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입을 다물고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기자분들이 계시다면 서운해 마시고 제가 공히 저한테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어제 오늘 이렇게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녹초가 돼서 나왔는데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계속 전화가 오셨는데 서운해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모든 기자님께 다 동일하게 말씀드렸어요. 다 노코멘트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가 대단한 놈이라서 노코멘트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분명히 입장과 목적이 있다라는 걸로 답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네, 신용환 교수님께서 검찰 조사 받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검찰이 과연 제대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대로 이끌어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신 교수님 저희 굿모닝 중청에 가장 먼저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불법 선거 사무실로 쓰였을 거라고 지금 지목이 된 가로수길에 있는 예화랑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지 화면 보시고 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선거 사무실 운영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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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선거 사무실 의혹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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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잘 된 것 같고 여기를 잠깐 설명해 주시죠. 여기가 여기 이렇게 보면 저기 있었던 앞에 좀 앉아주세요. 일주일 전에 공사한다고 이렇게 다들 못 치고 텐트를 치고 갑판도 떼버리는 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증거 인멸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기 가린 거는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이렇게 테라스처럼 돼 있는 위에 마지막 층이라서 거기서 뭐 이렇게 했다고 와인 같은 것도 마시고 했다고 들었는데 저 위에 층에서 와인도 먹고 일단 테라스처럼 돼 들은 있어서 얘기인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네네. 곳이고요. 근데 아마 그래서 가려놓은 것 같긴 합니다. 간판은 어디에 있었나요? 찍으셨죠? 여기에 이렇게 그대로 제 아 사진에 여기에 그대로 있던 이 있습니다. 간판. 요거 이대로 있던. 여기도 있었고 여기에 이제 세로 간판으로 예라고 써 있었습니다. YE. 제가 이거는 여기도 있어. 11월 11일 날 찍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있네요. YEH. 요거는 못 가렸네요. 네.
요거는 못 가리고 다른 것은 여기에 있던 얘도 가리고 다른 것도 가렸는데 요것도 가리고 다 가렸는데 요것도 가리고 요거 못 가렸네요. 얘라고 돼 있네요. 이게 예화락이라는 YEH 요게 바로 예화락 국이네요. 예화락. 큰 거는 다 가리고 얘는 못 가렸네요. 얘 때문에 못 가렸나 본데. 네. 언제나 현장에 증거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마이TV가 그날 지금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 건물이 불법 선거 사무소로 쓰였다. 그러면은 이게 법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교수님? 제가 이제 11월 11일 날 신사동 사거리에서 어르신들하고 저녁 약속이 있어서 가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바로 그 예화랑 앞에를 걸어서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화랑 앞에서 사진을 찍어뒀거든요. 그때는 간판도 있었고 그러니까 가로 간판, 대형 간판도 있고 세로 입간판도 있고 다 있었어요. 철제 펜스도 없었고. 그런데 11월 18일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죠. 민주당 진상조사단 의원님들이 이제 현장을 방문하게 됐고 저도 이제 현장에서 제가 기자회견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날 아침에 갔더니 완전히 이제 높은 철제 펜스로 안에가 아예 보이지 않도록 다 막혀져 있고 앞에는 그렇고 간판은 다 없어졌고요. 가로 간판이든 세로 간판이든 다 없어졌고 후문 쪽 그러니까 건물의 뒤편 쪽도 다 펜스로 막아 있는데 뒤편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마치 무슨 철거 공사를 한 것처럼 이제 수북히 쌓여 있고 거기에 보니까 미술품 그림 같은데 이렇게 그 작품 같은데 그 액자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쌓아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그들이 뭐라고 해명할지 모르지만 뭐 리모델링이다 신축이다 뭐 여러 이야기를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11월 18일 방문 때까지요. 예화랑이란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언론에. 저도 강남 가로수길에 모화랑이라고 그랬지. 저는 땡땡화랑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히는. 또 모화랑이라면 한 글자로 또 이렇게 될까 봐. 땡땡화랑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분들은 왜 도둑이 재발절이듯 저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가로수길에 가시면 조그만 갤러리 화랑들이 많아요. 예, 소규모의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딘지를 분명히 누구도 특정한 바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조선일보인가 주간조선인가에서 아주 그 일종의 심층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예화랑이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도 않은 아마 지금 아직 정확히는 신축에 대한 승인을 다 받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아직. 그랬는데 한미약품 그룹의 계열사와 20년 장기 계약을 했고 선 입금으로 68억 보증금인가 중에서 48억 보증금을 이미 받았다라는 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참 미스테리한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미약품 그룹은 돈이 없는 그룹은 아니에요. 네, 굉장히 사실은 제약회사에서 뭐 1, 2, 3등 안에서 있었던 그런 제약회사였고요. 지금은 이제 모자지간의 분쟁 이런 것들로 또 세간에 한참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 돈이면요. 옆에 거를 사든지 다른 데를 사서 짓고도 남아요. 아니면 지금 잘 지어진 건물을 통으로 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승인도 안 받고 지어지지도 않은 거를 보증금을 미리 내놓고 그렇게 장기 임차를 했다. 과연 어느 누가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믿을 수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제가 그래도 명색이 대기업에서 계열사 사장도 하고 회장실 사장도 해봤잖아요. 일반적으로 추론을 하면 기업은 항상 저울질을 해서 더 돈이 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쪽이 더 낮은데 이쪽을 그러니까 무거운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벼운 쪽에 의사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유가 있죠. 다른 정무적인 감각의 이유가 있는 거죠. 돈을 파킹한다든지. 지금 경영권 분쟁 중이니까 어떤 그런 니즈가 있을지 모르죠. 이거는. 예, 뭐 그거는 뭐 추정이지만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경영권 분쟁 중에 이게 금융위나 소위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에서 강력한 어떤 제재 같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고려하연 영품권 보셨죠? 예를 들어 신주 발행에 대해서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부 사이드에서 개입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단 말이죠. 행정 제재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잘 보일 니즈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느 무게감 있는 어떤 정부 기관이든 어떤 개인이든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즉 워낙 합리적이지 않은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이기 때문에 많은 억측을 스스로 낳게 만들었다. 이 부분은 더군다나 예화랑 불법 사무실 건과 맞물려서, 그게 2006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러면 건물 연수로 봐도 아직 20년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무슨 상을 많이 디자인 대상인가를 받은 건물이고, 예, 뭐 그날도 가봤지만 외관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헐고 새로 짓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력 펜스를 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의구심까지 자아내는 이런 거였죠. 네, 신 교수님께서는 직접 예화랑을 가본 적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그렇지만 지금 캠프 내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예화랑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빨리 예화랑 가서 보고하러 가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예화랑 그 자제분인 김용식 씨가 대통령 내외랑 가장 친한 사람이니까 너를 소개해 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도 정책 공약에 대해서 수시로 대통령께 같이 전문가 대동해서 대면 보고 하던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 제3자를 통해서 저 좀 잘 봐주세요 하면 제가 그 다음날 봤을 때 굉장히 뻘쭘할 거 아니에요. 오바 떠는 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사양을 해서 결국은 그분을 뵌 적은 없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참 아쉽죠. 그분을 뵀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더 상시적으로 거기를 갔어야 되는 건데. 네, 농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비방 목적이 주였다는 단체 카톡방, 그 화면 뉴스타파가 만들었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 총괄 지원실장으로 일했던 신용환 씨의 외장하드에서 윤석열 캠프가 여론 공작을 위한 대화방을 직접 만들고 관리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직접 운용한 것으로 보이는 단체 카톡방 100여 개 중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카톡방에는 각각의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 1월 8일 네트워크 어게인 20번 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곳은 국민의힘 통합본부에서 포스팅을 올려주는 본부관리 단톡방이다. 국민의힘 번호방, 즉 국민통합캠프 관리 어게인 SNS방이며 네트워크 본부에서 홍보물 포스팅을 올리면 많이 전파 부탁한다. 며칠 뒤 이 대화방의 한 참가자가 이재명 후보는 염소처럼 최대한 얍삽하게, 윤석열 후보는 최대한 호랑이스러운 얼굴로 그려달라며 이미지 제작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염소와 호랑이의 각 후보자를 합성한 이미지가 실제로 만들어집니다. 이후 이 이미지는 다른 카톡방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경쟁 상대인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콘텐츠가 이 단체 카톡방에 수도 없이 올라왔는데, 이를 다시 외부로 전파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진 사실도 확인됩니다. 네, 선거 캠프에서 뭐 홍보를 위해서 단체 대화방, 일명 뭐 카톡방, 단체 카톡방을 이용하는 건 뭐 누구나 다 선거 캠프에서 하는 일이긴 한데, 이 카톡방이 유독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이제 한번 지금 시점으로 보자고요. 뭐 그때는 아니지만 지금 조금만 뭐 하면 고소고발하죠. 제가 맨 처음에 명태균 씨가 오픈했을 때 이틀 만에 저한테 고소를 바로 하잖아요. 자, 명태균 씨한테 지금 고소고발 단 한 사람이라도 현 정권 최고위에서 한 게 있어요? 없죠.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걸 국민들도 헷갈릴 거예요. 혹시 누가 고소를 해서 했나? 아닙니다. 선관위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고발 사항으로 들어갔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이제 시민단체에서 일부 고발한 게 있는 거죠. 즉 현 정권에서 그렇게 많은 고소고발에, 심지어 얼마 전에 태릉 뭐 골프장에 골프 치는 걸 취재하던 기자도 막 입건을 한다고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 카메라를 뭐 뺏어서 뭐 삭제를 초기화를 했다고도 나오고 막. 여튼 조금만 자신 있으면 바로
바로 반박하거나 고소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뭐 하잖아요, 이분들이. 자, 이제 명태균 씨한테 왜 고소 고발을 못 했는지도 제가 이해가 안 되지만, 자, 이 건이 만약에 본인들이 진짜 자신 있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보도한 기자를 바로 고소를 해서 처벌을 하겠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을 텐데, 그러질 않고 공식 K 자리에서 자, 들켰으니까, 걸렸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없애라고 했으니까 대체 말이 나왔겠죠. 새로 만드는 대체 대화방에 대해서는 들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라. 주의를 요망한다는 게 그 뜻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굉장히 불법성을 인지했다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자신이 없으니까. 네네, 회의 자리에 있었던 걸 제가 타이핑한 거니까 그걸 뭐 제가 지원해서 타이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뉴스가 와서 제가 조작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참으로 그분들한테 애석하게도 제 수기 메모는 다 이면지입니다. 그 당시에 쓰던 이면지, 즉 정책 같은 것들이 쭉 출력이 돼서 뭐 출력을 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자리에 배포했다가 남아서 제가 수거를 했다든지 뭐 이런 류의 이면지라서 뒤쪽엔 대부분 그때의 선거 때 쓰던 내용들이 적혀 있는 페이퍼예요. 제가 그걸 어디서 주워다가 지금 조작을 하겠어요. 그래서 역시나 진짜 자신이 있었으면 그렇게 강력하게 그 당시에도 나갔을 텐데 자신이 없었고 숨기고 싶었고 하기 때문에 대체 대화방에 대해서 주의해라 라는 말이 있었겠죠. 네, 신 교수님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분 중 하나잖아요. 물론 이제 중간에 초창기에 이제 다시 나오긴 했지만, 현재까지 이제 봤을 때 과연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집권할 대통령, 우리나라의 운명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데 정말 내가 어찌어찌해서 미래 일자리, 미래 일거리,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다 등등을 논해도 시원찮을 자리에 상대방의 바짓가랑이를 끌어내리고, 물론의 선거 전략 전술로 일정 정도의 네거티브도 전략이니까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조직적으로 TV토론 훈련에서부터 아예 목표로 달아놓는다? 그런 것들은 과연 어느 누가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고 뒤집어 보면 국민 수준을 도대체 뭘로 보기 때문에 저 정도의 저기를 만들까라는 생각이 의심이 들죠. 참담하죠. 제가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몇 가지 제 나름의 원칙과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면 이제 제가 최대한 가십거리 이런 것들을 자제하려고 저 하는 마음으로 웬만하면 임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태균 씨가 수도 없는 난사를 했습니다. 동으로 서로 뭐 산으로 들로 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보니까 나쁜 이슈가 계속해서 나쁜 이슈로 덮는, 지금 머릿속에 몇 가지나 생각나세요? 엄청나게 많은 뉴스와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오빠가 누구야? 이런 것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본질은 어디 간데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창원지검에서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본질이 그런가요? 여론조사를 불법적으로 조작을 했고 그게 활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공직선거법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위배되는 법률들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그 뒤에 이제 불법적으로 뭐 인사에 개입했다, 이권으로 뭐 창원 산단이 어쩌다, 수많은 주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수사 포커스는 정치자금법. 제가 또 그 변호인이 창원지검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사람들 명태균 씨, 김영선 씨, 그래도 한 분은 5선씩이나 하고 또 한나라당 대표까지 지내신 분인데 참 소위 우리가 말할 때 참 못났다. 뭐냐면 강혜경 씨는 직원이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돼 있어 이게? 마치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마치 무슨 채권 채무 관계 내지는 민사의 뭐처럼 돈을 뭐 어떻게 해서 못 받았다는 마치 금전거래에 있는, 그리고 그분을 뭐 사기 횡령범으로 고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못났다. 저도 기업에서 CEO를 오래 하고 직원들을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봤지만 직원의 허물이 있어도 대표가 뒤집어 써야 될 그런 일도 사실 많이 있기도 합니다.
책임감으로 그렇게 가는 게 또 어떤 조직에 있어서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되기도 하는데, 이건 거꾸로 정말 그 직원한테 돈도 빌려서 의정 활동을 했다면서요. 근데 그 사람한테 사기행정범으로 다 뒤집어 씌우고 지금 와서는 그 변호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명확하게 규명될 게 남아서 우리가 자세하게 뭐 그거에 대해서 진술하고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하면서 강혜경 씨 거에 대해서 충분히 밝힐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싸움으로 포커스를 몰고 가는 황당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나는 걸 제가 지극히 경계하기 때문에 사람 이야기, 예를 들어 저를 고소한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일도 대응하지 않는 것은 좋게 보면 제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뭐 회의 자리에 저를 보지 못했다, 뭐 회의 참석 대상도 아니었던 거 아니냐, 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 제가 하나 여기서 팁만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회의 자리에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남들이 찍어서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많은 회의 자료에 그분들 성함이 몇 번 등장하는지를 보게 되면 아마 까무러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도 대응을 하지 않는다. 왜? 본질이 자꾸 변질되기 때문에 산으로 가고 결국 오빠가 누구야만 기억 속에 남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뭐 수뢰의 부정처사죄 등등등 우리가 본질적으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고 궁극적 목표는 뭐예요? 더 이상 국민 앞에서 정말 창피하게 수치스럽게 거짓말, 위선과 가식적인 측면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게 국민적인 요구잖아요. 이 부분을 관철하기 위해서 제가 주변적인 것들을 가급적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아마 보는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재미없죠. 가십을 많이 얘기해야 사람들은 재밌어요. 뭐 대통령이 술 드시고 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걸 해야 재미있어 하시는 건 압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광장에 나와서 외치고 끌어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는 이 마음들을 담아서 정말 제대로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들을 도끼로 내려치는 것보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게 더 아플 때가 많습니다. 정말 바늘로 콕콕 찔러서 더 이상 딴 얘기를 못하는 그 순간을 만들어 나가는 때까지 그래도 본질에 근접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신용환 교수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잘못됐던 점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신 교수의 디스크에는 앞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떤 내용이 튀어나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잘못했던 점이 6가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것을 꼭 지켜볼 것입니다. 자, 신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시간이 되면 정말 각별하게 제가 공무닝 충청의 경제 칼럼을 계속 쓰고 있던 것도 지금 칼럼도 못 쓰고 있습니다. 정말 각별한 인연인데 아쉽게도 이렇게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기회 되는 대로 자주 찾아뵙고 계속 뵙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굿모닝 충청 TV 앞으로도 꾸준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